오늘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의 식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환자에서 식이관리에 대해서 많은 교훈이 있었는데 기능성 위장관 질환에 대한 식이관리는 많이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라는 것은 위, 식도 역류 질환, 기능성 소화 불량증, 가민성 장 증후군, 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쓰리다, 소화가 안 된다, 헛배가 부르다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지만 이상 소견은 없는데 의사는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환자는 증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각각의 4개의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실 것이고 간단하게 기능성 위장관 질환의 치료를 보겠으며 오늘은 과연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에게 어떤 음식을 권할 것인가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인 저로서도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제 질환 증상이 이러이러한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될까요? 대부분 그럼 의사는 금주하세요, 금연하세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물론 음식 조절이 도움이 되지만 아직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고 의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 저희가 학회 모임에 있어서 의사를 대상으로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질문을 하나라고 물어봤을 때 약 환자의 78%가 대부분 이런 질문을 꼭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음식과 기능성 위장관 질환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식이요법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의 치료법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을 제한하는 식이요법은 증거 수준이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 제시되는 좋은 음식과 그리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문헌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더하여 즉 난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많이 불편하더라, 난 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라는 그런 경험을 더하여 활용하시면 좀 더 환자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것이 더 좋겠고 이러한 내용은 추후 또 바뀌게 되면 결과에 따라 바뀌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질환은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 안에서 커피와 탄산음료, 그리고 패스트푸드, 그리고 훈제, 기름진 음식, 술 이러한 음식들을 먹으면 위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즉 식도로 역류된 위의 내용물로 인해서 불편한 증상이나 합병증이 유발되는 상태를 모두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합니다. 크게 증상을 보시면 가슴 쓰림이 가장 흔합니다. 즉 명치 끝에서 목구멍 쪽으로 뭐가 치밀어 오르는 것, 증상이 가장 흔하고 두 번째는 산 역류입니다. 즉 위 내용물이 인두로 역류하는 현상, 대부분 환자분께서는 시고 쓴맛을 많이 호소합니다. 다음으로는 흉통이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그래서 협심증과 오인이 돼서 심장내과와 소화기내과를 각각 옹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주로 식도에 위산이 넘어오고 위 음식물이 넘어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 외에도 연하곤란이라든지 기침, 심목소리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정상 식도 사진입니다. 즉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정상 소견이고 이쪽에 보이는 사진이 전부 다 식도염이 진행된 내시경 사진입니다. 순서를 보시면 약한 식도염이 있는 것이고 좀 더 진행된 식도염, 매우 심한 식도염이 있고 식도염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것은 식도가 좁아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식도염에 걸릴 확률도 높아질 뿐더러 음식물 먹었을 때 내려가지 않아서 나중에 치료 내시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경우는 치료가 쉽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약을 드시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하지만 저에게 오는 환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시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시경은 정상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증상이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의 특징들은 음식을 먹으면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다, 김치만 먹어도 가슴이 찢어지지 아프다, 커피를 마실 수 없다, 그렇게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역류성 식도의 위험인자는 앞에서 그림처럼 술, 흡연이 위험인자고 임신해서 복압이 올라가서 식도염이 악화될 수가 있고 음식으로서는 커피, 탄산음료, 튀김, 기름진 음식, 초콜릿, 케찹, 머스타드, 아스피린 같은 진통소염제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식도와 위가 만나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부식도 관략근을 약화시키는 약물들도 위험인자가 되고 비만, 당뇨도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오시는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은 비만도 있고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이 같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더 취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보시면 다 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치료는 살펴보시면 이 질환은 평생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만성질환입니다. 한번 영수성 식도염이 되면 약을 먹고 좋아졌는데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하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증상이 재발하면 다시 약을 복용해야 되겠습니다. 치료 목적은 저게 완치가 아니라 역류로 인한 불편한 증상을 줄이는 것이 치료 목적이고 아까 앞에서 본 그림처럼 식도 협착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전엔 치료가 참 어려웠지만 지금은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는 약이 나와서 하루 한 번 또는 많게는 하루 2번 정도 약을 드시면 대부분의 증상은 좋아집니다. 이렇게 약을 먹어도 호전이 안 되는 분들은 매우 드물게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외래에서 볼 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환자에게 도움되는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됩니다. 첫째는 식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름기 많은 음식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먹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루 3끼를 드시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다면 평상시 3끼 드시는 것보다 소량씩 더 자주 나누어서 드십시오. 그리고 술, 담배는 금주, 금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금주와 금연을 하려고 그러면 이걸 하지 못하고 또 오십니다. 결국에는 증상이 반복되는데 약을 주면 2달 뒤에 좋아졌다가 결국 무슨 회식 모임에 있어서 술을 먹고 또 증상이 약해서 오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쉬운 것은 술, 담배, 금주, 금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자세로서는 이제 식후 3시간 이내 바로 잠자리 드시면 좀 더 증상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가능한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시고 바로 잠을 청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자세. 저도 외래 진료보다 너무 힘들거나 지치면 제 몸을 딱 의자에 푹 맡깁니다. 이러한 자세는 좀 더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최근에 환자의 소화 증상은 그 사람의 뇌와 관련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뇌가 신경을 쓰거나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머리가 아픈 것이 다 연관되어 있다고 이제 이미 학회에서 보고되는 것처럼 사람의 성격이 개개인 다 가지각색인 것처럼 이 음식이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신의 경험에 반드시 맞춰서 판단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좋은 음식을 미식도 역류 질환의 좋은 음식을 보시면 사과, 바나나, 배는 비교적 과일 중에 산이 적기 때문에 식도 점막의 자극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기로는 껍질이 없는 닭고기, 그리고 생선,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요거트는 지방질이 적기 때문에 하부식도 관략근을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위식도 역류가 적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방 육류, 지방이 역류를 증가시키고 위산 분비에 대한 민감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고지방 육류가 어떤 거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기를 드셨을 때 맛있고 달콤한 맛이 나는 건 다 고지방 육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붉은 고기는 다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한 내가 약을 먹어도 너무 증상이 심하면 육류를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일 중에서 오렌지, 포도, 파인애플은 구연산으로 인해서 식도 점막에 직접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과일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커피와 탄산음료, 초콜릿은 식도 산도와 하부식도 관략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술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식도 운동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은 사과, 배, 바나나가 가을이 도움이 되고 육류로서는 껍질을 제외한 닭고기, 그리고 생선, 우유와 요구르트는 저지방이 좋습니다. 무지방도 더 좋긴 좋은데 워낙 맛이 없기 때문에 제가 먹은 거로는 무지방보다는 가능한 저지방, 본인이 드실 수 있으면 무지방을 더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입니다. 앞서 사진과 비교해보면 이쪽이 더 화려하고 더 맛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십시오. 단, 내가 약을 먹어서 증상이 괜찮다. 그러면 굳이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술, 다양한 종류의 술이 증상을 악화시키고 아까처럼 신과일, 감귤, 그리고 파인애플, 포도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탄산음료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초콜릿과 커피는 가능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류성 식도염 질환에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서는 가장 외래에서 많이 환자가 오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말 그대로 환자의 모든 증상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이 쓰려요. 밥을 먹어도 두 수저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리고 만복감은 밥을 먹고 2시간 지났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밥을 먹기 쉽지 않아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상복부 팽만감 등을 증상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소화기내과로 오신 분들은 이 4가지 증상 중에 한 가지는 다 겪었을 겁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참 어려운 게 내시경을 하거나 CT를 찍어도 기질적인 원인, 즉 병이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증상 이상은 없다고 얘기하지만 환자들의 증상은 지속되고 반복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들은 의사는 이상 없다고 하지만 본인은 너무 힘든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더라도 체중 감소가 없고 혈변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체중 감소, 혈변이 있으면 그건 좋지 않은 신호니까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되겠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좋은 음식은 가장 좋은 건 우리나라가 쌀을 많이 먹는데 쌀밥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현미를 먹거나 여러 가지 잡곡을 드시라고 하는데 쌀밥이 가장 좋은 이유는 저 같은 경우도 당뇨 환자가 와서 주 증상이 당 조절이 잘 되고 있는데 너무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쌀밥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쌀은 소장에서 완전히 소화 흡수되므로 복부가스를 적게 생성하고 음식 알러지가 워낙 적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가장 적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 쌀밥을 드시는 것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강입니다. 일부 최근 아시아대 연구에서 생강을 먹었을 경우 위 배출을 촉진시켜서 소화불량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가 좋습니다. 차는 증상을 특히 명치 부위 통증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일부 문헌이 있기 때문에 그쪽 명치 부위가 아프신 분들은 식후 커피보다는 차를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질환이 겹치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 즉 튀긴 음식, 붉은 고기, 케이크 등은 일부 환자에서 십이지장의 지방 가민성과 연관되어 있어서 주로 헛배가 부른다거나 밥을 먹어서 팽만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콩류와 양파는 당뇨와 심장 혈관을 피를 묽게 한다고 좋다는 보고는 있지만 이러한 2가지 콩류, 양파 등은 복부 팽만감이나 조기 포만감 등과 연관된 음식이므로 이런 것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므로 가능한 피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오렌지, 레몬, 싱가리나 후추는 명치쓰림 증상과 관련이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탄산음료의 경우 복부 팽만과 연관되며 커리, 초콜릿 등은 명치쓰림 증상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서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위장장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밥, 쌀밥이 좋고 생강, 차가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매운 고추가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기능성 위장장애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고 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고추나 매운 것을 먹었을 때는 명치가 아프지만 자꾸 반복돼서 노출되면 우리가 통증에 둔감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지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운 것들은 환자 각자의 증상에 맞게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속쓰림이라든지 소화불량 증상이 있을 경우는 이 위의 3가지 음식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은 앞에 본 사진과 겹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실 먹는 겁니다. 저도 방금 점심에 식사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발표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속이 쓰렸습니다. 물론 커피가 원인이겠지만 스트레스가 또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쓰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화 장애가 있다면 튀김류, 초콜릿, 빨간 고기 육류, 그리고 케이크, 콩류, 양파, 신과일, 탄산음료, 커피를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째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민성 장증후군은 한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대장 내시경, 복부 CT 같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은 없고 환자분들은 배가 살살 아프다, 배가 헛배가 부른다, 나는 묽은 설사를 한다, 또는 변비가 있다, 설사와 변비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검사를 했는데 다 이상이 없다고 한다라고 하는 많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질환과 같이 기능성 위장 장애들은 다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첫 강의 제목도 기능성 위장 장애라고 했다가 다시 기능성 위장 질환으로 바꿨는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질환으로 인식하게 된 이유는
예전에는 이러한 질환이 있으면 너는 신경을 써서 많이 그렇다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환자들이 이러한 증상을 보이면서 삶의 질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질환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체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나 방귀가 많이 나와서 사회생활하기 힘들다. 화장실을 자주 가서 낮에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반드시 대장내시경과 영상검사를 해서 기질적 질환이 없는 것을 확인 후 해야지만 가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화기 증상으로서 어떤 암에 보이는 증상 아니면 이런 이 가능성 장증후군이 보이는 증상과는 감별된할 수 없습니다. 가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은 환자분은 복통, 배변 습관, 점액질 변, 복부 팽만감, 잦은 트림, 방귀, 그리고 심지어는 전신 피로, 두통, 불편, 어깨 통증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증상을 겪어볼 수도 있는데 복통과 배변 습관, 즉 설사가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통으로 인해서 잠을 자다가 깬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잠을 자다 깬 적이 있으면 이 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될 거고 자다가 설사 때문에 깨서 화장실 갔다.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염두해 주십시오.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기 전에 감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커피를 마셨더니 배가 아팠다고 그랬는데 일단 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제거해야 됩니다. 대부분 의사들은 환자에게 물어보죠. 소화 안 되는 환자들이 오시면 최근에 신경 쓸 일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다 대부분 증상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엔 약이 좋아졌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의사가 권합니다. 약물 치료도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우울증 약이라든지 신경안정제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서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에 자극을 주는 음식을 피하고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식은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가민성 장증후군의 좋은 음식은 쌀과 길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쌀은 소장에서 완전히 흡수되어서 대장에서 가스를 만들지 않는 곡물이기 때문에 추천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약간 방귀가 많다, 가스가 너무 배가 부글부글 거리는 것 같다 그러시면 현미도 좋은 식사긴 하지만 쌀로 대체해서 드셔보면 좋겠습니다. 과일로서는 딸기, 포도, 블루베리, 잘 익은 바나나가 도움이 되고 채소는 당근, 샐러리, 호박, 토마토, 감자, 고구마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과일과 채소들은 장내에서 쉽게 발효되어 식이섬유가 비교적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대장에서 가스를 적게 만들어 팽만감과 방귀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기타로 두부와 생선은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어서 대장에서 가스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두부와 생선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을 보시면 곡류는 밀과 메밀입니다. 즉 밀가루 음식이 워낙 많은데 이런 음식들 자체가 장내에서 쉽게 발효되어서 대장에서 가스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곡물을 피하십시오. 또한 과일로서는 사과, 배, 수박, 멜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채소는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아스파라거스 같은 것들이 장내에서 쉽게 발효되어 식이섬유가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대장에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환자가 증상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외래를 보고 왔는데 환자분께서 양배추가 위에 좋다고 삶아서 먹으면 좋다고 해서 이제 옆 사람이 효과를 봤다고 본인이 먹었는데 오히려 증상이 악화돼서 왔습니다. 즉 음식은 각각 개개인의 증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유와 유제품, 치즈류와 시럽들은 장내에서 쉽게 발효되어 대장에서 가스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본인이 가민성 장증후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음식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즉 쌀밥과 두부류, 생선, 잘 익은 바나나, 딸기, 포도, 당근, 토마토, 고구마, 감자, 상추, 시금치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밀이 들어가 있는 밀가루 음식, 사과, 배, 수박, 멜론, 양배추, 양파, 브로콜리, 지방이 풍부한 유제품들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가능한 피하십시오. 자, 다음으로는 마지막 질환인 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변비와 의사가 생각하는 변비와 의사가 생각하는 질환과 환자가 생각하는 질환 중에 가장 차이가 큰 게 변비입니다. 의사가 생각하는 변비는 주로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3번 미만이어서 횟수가 매우 적은 걸 변비라고 생각하는데
오시는 환자분들의 특징은 시원스럽게 보지 못하면 다 변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변비로 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화장실을 일주일에 몇 번 가세요라고 여쭤보면 나는 화장실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또 문제는 대부분의 변비 환자들은 병원에 올 때 이미 약국에서 변비약을 다 먹고 오십니다. 대부분의 이제 팔고 있는 국내 변비약은 효과가 매우 센 약이기 때문에 의사가 처음부터 사용하는 약한 변비약을 먹으면 오히려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료를 보실 때 그런 걸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병원에서 준 약은 효과가 없는데 약국에서 변비약을 먹었더니 효과가 좋더라. 간단합니다. 효과가 센 약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변비약은 처음부터 무조건 센 약을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차츰차츰 맞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의를 말씀드리면 배변 시 무리한 힘을 주거나 대변이 과도하게 딱딱하게 굳는 경우를 변비를 할 수 있겠고 불안전 배변감이 있는 경우 그리고 횟수가 일주일에 3번 미만인 경우를 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은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변비가 많습니다. 즉 대장의 운동 이상이라든지 항문의 직장 기능 이상, 즉 항문과 직장이 꺾이는 각도가 남들과 다르거나 그쪽 골반 쪽 근육의 이상이 있어서 원발성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대장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막히는 변비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기질적 전신적 질환, 당뇨가 있다거나 하는 것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변비를 일으키는 다른 약, 뭐 신경 안정제라든지 그런 약 때문에 생기는 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우울증 약을 먹었더니 변비가 심하게 생겼다. 무슨 약을 먹었더니 변비가 심하게 생겼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변비가 생겼을 땐 최근에 먹은 약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변비는 아까처럼 환자가 생긴 기간, 증상 정도, 유발인자, 연령에 등에 따라 개인별로 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한테 65세 이상의 환자가 갑자기 변비가 없었는데 한 달 전부터 갑자기 변비가 생기고 혈변을 봤다. 그럴 경우 저 같은 경우는 혹시 암 같은 게 없나 해서 대장 내시경부터 권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0대 젊은 여자가 변비가 왔다라고 할 땐 식이습관부터 여쭤봅니다. 즉 대변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 먹어야 먹고 어떤 형성이 돼야지 대변이 잘 나오는데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드신 게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접근법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다음 처음 쓰는 게 고섬유소 식사입니다. 주로 이제 아기오라든지 아니면 식이섬유를 많이 처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요법과 약물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한테 오시는 변비 환자들은 변비약을 보통 3개, 4개 드십니다. 이미 3개, 4개 드시고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도 했는데 대장 내시경에 막혀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약을 다 드리고 마지막 권해드리는 게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보시면 변비에 좋은 음식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 좋습니다. 단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반드시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을 먹지 않고 얘만 먹으면 오히려 변이 꽉 찼기 때문에 특히 연령이 있는 노인분들은 더욱더 증상이 악화됐다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즉 콩, 호밀, 현미 등의 잡곡류, 고구마, 상추와 시금치류가 도움이 되고 과일은 푸른, 키위, 사과, 배 등입니다. 아마 여기서 젊은 여자분들을 임신했을 경우 대부분 변비가 생겨서 푸른을 많이 드셔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장 내의 수분의 양을 늘려서 대변의 양을 증가시켜서 즉 무겁게 해서 대장의 통과 시간을 단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음식을 먹고 충분히 물을 먹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고생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충분히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발효식품으로는 청국장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유로서는 이 발효식품에 유익균이 풍부하여 장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을 보시면 과일로서는 감과 덜 익은 바나나입니다. 감의 탄틴 성분과 덜 익은 바나나의 전분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이 있는데 다량입니다. 이게 무조건 소량 먹어서 변비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다량의 육류 섭취로 인해서 식이섬유가 섭취량이 줄면 변비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콜릿과 커피 같은 경우 커피를 많이 드시면 장에 탈수를 일으켜 즉 물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변비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음식은 현미, 콩류, 야채와 채소, 푸른, 키위, 청국장 등이 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은 감, 덜 익은 그리고 바나나, 고기류. 자, 고기는 안 드실 수 없죠. 그래서 고기를 드실 경우에는 대장암 발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게 딱 70g이니까 이 정도 고기는 드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초콜릿, 커피, 패스트푸드는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각의 4개의 질환에 대해서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고 어떤 음식이 증상이 악화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제가 이제 최근에 외국에서 많이 발표되고 있는 포드맵이라는 건데 외국에서 워낙 가민성 대장증후군이 많고 그런 소화기 증상이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증상이 많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을 경우 이런 음식을 먹어보라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포드맵이라는 것은 각각의 그 음식에 대해 성분에 대해서 앞글자만 딴 건데 이것은 이런 거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짧은 사슬의 탄수화물로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작은 양으로도 삼투압에 의해서 수분량이 증가하고 대장세균에 쉽게 분해되어 가스와 복부 불편감을 유발합니다. 특히 이런 음식 등에 식품 첨가제가 같이 들어가면 더 증상이 유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음식들은 드시면 대장에 가스와 복부 불편감이 많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드맵이 적은 저포드맵 시기를 드시면 특히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증상이 가장 효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에서 2주일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4에서 6주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의 꾸준한 저포드맵 시기를 하고 같이 운동을 한다면 더욱더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포드맵이 많아서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입니다. 즉 사과, 배, 수박, 그다음에 탄산음료,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생마늘, 생양파, 양배추, 올리고당, 콩류, 사과, 살구, 체리, 자두, 수박, 아보카도, 버섯, 자일리톨, 솔비톨 등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단, 이러한 증상이 없는 분들은 굳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본인이 기능성 위장 장애고 병원에서 약을 몇 개월 먹어도 증상이 호전이 없다면 한번 여러분들께서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포도염이 적어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음식은 바나나, 포도, 블루베리, 키위, 라즈베리, 레몬, 오렌지, 딸기, 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죽순, 당근, 감자, 고구마, 토마토, 완두콩, 호박, 청경채 등의 음식 채소가 있고, 그다음에 글루텐 프리 제품과 밥, 귀리 등이 있고, 우유도 유당이 제거된 우유를 드시는 게 좋겠고, 기름도 올리브오일, 소금, 설탕, 메이플 시럽, 당밀, 허브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의는 이상을 여기까지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치료법 중 하나지만 증거 수준이 낮기 때문에 개개인의 차이가 있으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각자 경험에 맞춰서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